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원래 세 명 정도 짚어보려고 했는데 짧게 하죠. 뭐 네. 사실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역시나 단골손님 조정훈, 이상민, 우상호 이렇게 3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조정훈에게 시간 쏟는 게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짧게 쏟아주세요. 네. 조정훈 한 분만 하시죠. 네, 조정훈이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써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이고요. 그걸 없애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대선 때 그랬잖아요. 최저임금 제도 없애야 된다고, 철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정훈은 그냥 뭐 수박이다, 뭐 이상한 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힘당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외국인을 쌍값에 부려가지고. 그러네요. 이런 발상 자체가 2023년에 어떤 새로운 가치와 시대에 전혀 맞지가 않고 또 하나는 가사노동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임금에 아무나 부려서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지 않으면은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대를 전환한다더니 옛날로 옛날로 시대를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옛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산업혁명 시기로 막. 네. 네, 이상민 얘기도 해주시죠. 이상민이 뭐라고 했죠? 윤석열의 그 제3자 채무 변제 방식, 자기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면서 기금으로 할 게 아니고 세금으로 해야 된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세금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세금으로 하는 게 아주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안에서 막 우리 합의를 조성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걷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자. 야, 이런 얘기도 했어. 돈 몇 푼 가지고 마치 일본한테 구걸할 게 아니라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고. 네. 완전 헛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도 아마 기업 편인가 봐요. 기업의 돈으로 주기는 좀 기업한테 미안하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라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아니 강제동원 문제를 자꾸 돈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올까? 이 돈을 끌어오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 돈을 끌어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누가 내? 근데 사실은 이제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할머님들이 돈 몇 푼 받고자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짓밟혔던 자신의 청춘, 짓밟혔던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과 함께 묶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당연히 핵심인데 저는 이상민 웃긴 거 그럼 자기가 돈을 내세요. 남 돈 뜯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안은 안 내놓습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일본한테 구걸하지 말고 그럼 본인이 한 수십억씩 돈을 출연하세요. 우리 한번 재산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얼마를 출연할 수 있겠는지. 웃긴 놈의 국민들 세금 뜯는 거는 아주 뭐 일도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굴욕적인 이 한일 회담 이후에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결국엔 본색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이해한다. 이 한일회담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 몰리니까는 민주당 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반개혁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조정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외교 관계가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해방 이후 이렇게 악화된 걸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윤석열이 이걸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외교 관계가 악화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근데 일본과 그 교류를 안 하고 나서부터 너무 신간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주 일본 놈들 보지 않아도 되고 그거에 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실제로 피해를 본 게 있나요? 오히려 예를 들면 수출 규제 이 문제도 기업들이 크게 피해 본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히려 자립도가 높아져서 네.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한일 관계로 인해서 이익을 보지 못한 거는 미국과 일본, 당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한일 관계가 뭘 망쳤다고 얘기를 하는지. 네, 우상호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상호. 탄핵 이야기하는 거 심정은 이해하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우상호 의원을 보면은 좀 그냥 꼰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구태 정치. 네, 막 그런 상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정의롭고 나는 옳은 어떤 청춘을 살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고 너희는 뭘 모르는 철부지들이고 이런 느낌이 뭔가
풀풀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런 발언들에 앞서서 좀 너무 그냥 그런 짜증이 거잖아요. 났습니다. 뭐 탄핵 어차피 안 될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네. 문제 해결을 찾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꼰대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와 진짜 그러니까 탄핵은 매우 감정적으로 격앙된 그냥 니네 감정에 불과한 거고 실제 문제 해결한 게 뭡니까? 윤석열 국힘당과 타협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이분은 약간 타협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터뷰 봤을 때도 탄핵이 국민의 저항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조율을 잘해가지고 그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착각이죠. 그 국민들이 우상호라는 당신한테 주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왜 자기가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만들어가지고 자기 역할인 것처럼 활동하세요? 약간 자존감을 거기서 채우시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거, 뭐 크게 해결 방안 안 내고 대충 이렇게 회사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에 있는 완전 꼰대 부장님 같은 느낌이. 근데 좀 성과는 들어요. 전혀 못 내는 꼰대 부장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상호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때에 화를 내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일 때 막 호통을 쳐요. 막 화를 내고 네. 가르치려 들고. 근데 자기보다 강하거나 권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에겐 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자꾸 타협을 하려고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낡고 구태한 정치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586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기득권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기득권도 같이 공생해야 될 존재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다수 포진돼 있잖아요. 네. 네, 국힘당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이죠. 그분들끼리 합당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왠지 자기는 그런 반개혁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를 또 묶이는 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형적인 꼰대 타입입니다. 자기는 꼰대가 절대 아니다. 손을 확실히 잡으세요. 이 편은 들 것인지 이 편은 들 것인지. 네,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될 사람 같습니다. 더 이상 좀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다 아는 척 떠들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그 태도 자체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약간 전생에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선생님 밑에서는 좋은 학생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